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이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 서포터즈 박종원 서포터. 최유빈 서포터입니다. 저희 디지털 서포터즈는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성동구 주민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종원님, 혹시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요.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께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3%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빈님, 혹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들을 접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키오스크 등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에 대하여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유빈님, 디지털 활용을 위한 용어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디지털 기기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을 때 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종이가 없어도 메모도 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시간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첫 번째 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은 줄여서 애플 혹은 앱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앱은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폰이라는 큰 보따리 안에 담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이라는 보따리 안에 있는 계산기라는 앱을 누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다양한 물건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이죠. 지도 앱부터 인터넷 앱, 기차 앱까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길을 되게 자주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저는 지도 앱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앱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라는 곳에서 원하는 앱을 골라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즉, 플레이 스토어는 쉽게 생각해서 앱을 고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앱스토어에서 지도 앱을 다운받으러 가야겠어요. 두 번째 용어는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쉽게 말해서 바코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코드요? 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바코드를 찍으면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정보를 얻거나 저희가 보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코로나19로 코로나 출입명부 작성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직접 수기로 개인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QR코드를 찍거나 보여주면 나의 정보를 가게에 입력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작성하지 않고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입력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보는 광고나 전단지에도 잘 보면 QR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면 보고 있던 광고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아, 이제야 QR코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용어는 키오스크입니다. 혹시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키오스크는 간이 판매 매점이나 공중전화 박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말하는 키오스크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정보통신에서 키오스크는 편리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를 뜻합니다. 무인 단말기라니 느낌이 안 오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릴 때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닌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눌러서 주문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음식점에서 많이 보이던 그 기계 이름이 키오스크였군요. 네, 맞아요. 키오스크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며 시설물의 이용 방법이나 경로 안내, 예약 업무 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용어는 인터넷 뱅킹입니다.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 ATM이나 창구에 가서 해야 했던 은행 업무를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은행 업무를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니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아,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둘 다 이제 확실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간편 결제라는 단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라면 번거롭게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딩동댕, 맞습니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만 미리 등록해 놓으면 비밀번호나 스마트폰 지문 인식만으로 쉽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카드가 사용되는 가게라면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간편하게 결제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기기는 무엇인지와 디지털 기기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앱,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등등 오늘 배운 단어의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웠던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려웠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기의 고수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종원 서포터 유빈 서포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